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요. 바로 미래 돈의 구조, 그 거대한 퍼즐이 마침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TC, 스텔라, 머니그램, 그리고 파이 지갑. 이 네 가지가 언뜻 보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알던 금융의 판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지금 우리는 2026년 돈의 미래가 현실로 펼쳐지는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총 6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첫째,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돈의 판이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볼 거고요. 둘째, 이 새로운 판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그 절대적인 규칙이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셋째, 이미 완벽하게 깔려있던 기술 인프라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지 그 본질을 짚어보고, 넷째, 바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서로 전혀 달라 보였던 두 개의 거대한 조각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하나로 합쳐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결정되어 버린 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돈의 판이 짜이다. 과연 미국 정부는 디지털 달러라는 카드로 어떻게 세계 금융을 새로 짜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새로운 돈의 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모든 변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한 하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미국의 그 엄청난 전략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 즉 USDC를 만들어서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뛰어넘는 새로운 금융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프트망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송금의 유일한 길이었잖아요. 이제 미국은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직접 깔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완벽하게 닫힌 순환 구조, 이른바 폐쇄 루프입니다. 그림 왼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쓰는 실물 달러가 은행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돈이 지니어스 법안 같은 새로운 규제에 따라서 100%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하는 디지털 자산, 바로 USDC로 바뀝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달러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수십억 개의 스마트폰 지갑으로 엄청나게 빠르고 저렴하게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달러를 쓰면 쓸수록 그 근간에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영구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좀 쓰는 차원이 아니에요. 미국의 빚을 전 세계가 영원히 함께 사주게 만드는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도권의 새 규칙, 등록된 지갑. DTCC가 내건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입장권은 과연 뭘까요? 이 새로운 게임에 참여하려면 새로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DTCC, 미국의 모든 증권 거래를 처리하는 곳이죠. 이들이 내건 절대적인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해답인데요. DTCC는 ETF 같은 주요 금융자산들을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들어오기 위한 유일한 입장권이 바로 등록된 지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블록체인 위 지갑 주소가 현실 세계의 검증된 신원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반드시 1대1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이제 익명으로 제도권 자산을 굴리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신원과 권한이 통지되는 등록된 지갑이 새로운 표준이 된 거죠. 그럼 이 등록된 지갑이 정확히 뭔지 개념을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일단 이 지갑은 비수탁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갑의 개인 키, 즉 비밀번호를 은행이나 거래소가 아니라 사용자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 돈의 통제권은 나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갑 자체가 기관에 등록되고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으로 검증된 현실의 나와 딱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제도권의 규칙과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 따라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OFAC,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과는 아예 거래 자체가 시스템단에서 차단되는 거죠. 자,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열쇠는 당신 겁니다. 하지만 그 열쇠로 어떤 문을 열 수 있는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지갑 인프라가 어떻게 이런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슬라이드는 그냥 목록이 아니라 디지털 지갑의 진화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1단계, 메타마스크처럼 완전 익명인 웹3 지갑. 자유롭지만 한계가 명확하죠. 제도권 자산을 직접 담을 수가 없어요. 2단계는 거래소 지갑처럼 간단한 KYC, 즉 신원 확인만 거친 지갑입니다. 하지만 기관끼리 신원 정보가 호환이 안 되죠. 3단계가 바로 DTCC가 요구하는 등록된 지갑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수억 명의 대중에게 확산시킬 것이냐, 즉 네트워크가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최종 목적지에 파이 지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770만 명이 넘는 실명 인증, KYC와 OFAC 스크리닝이 내장되어 있고 이 엄청난 스케일에서 현재 DTCC가 요구하는 모든 규격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하는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배관과 치명적 결핍. 스텔라와 머니그램이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해 보이는 인프라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새로운 금융세계를 위한 기술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배관은 이미 상당 부분 완벽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스텔라와 머니그램이죠. 2020년 4월 기준으로 이 둘은 완벽한 오프램프를 구축했습니다. 오프램프라는 건 디지털 자산을 각 나라의 현금으로 바꾸는 출구를 말하는데요. 미국의 디지털 달러인 USDC가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신흥국에서 그 나라 돈으로 바로 바뀌는 가장 이상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 세계 200개국 50만 개가 넘는 머니그램 지점이 촘촘하게 연결된 거죠.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USDC를 받아서 집 앞 가게에서 5분 안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완벽한 금융고속도로가 이미 뚫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기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다면 왜 세상은 아직 그대로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비유하자면 전국 방방곡곡으로 10차선 고속도로를 완벽하게 깔아놨는데 정작 그 위를 달리는 차가 거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스텔라가 가진 그 치명적인 결핍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울 한쪽에는 170개국 50만 개 머니그램 대리점이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인프라가 떡하니 놓여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정말 눈물 날 만큼 작은 물 한 방울, 이게 실제 사용자 수를 상징합니다. 스텔라의 대표 지갑인 롭스터의 활성 사용자가 고작 100만 명 수준에 불과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교훈은 기술만으로는 절대 대중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텔라는 완벽한 파이프를 깔았지만 그 파이프를 통해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신원이 검증된 대규모 사용자 집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네 번째, 해결책입니다.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 과연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퍼즐의 잃어버린 마지막 한 조각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조각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파이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이걸 단순히 투기용 코인으로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 본질은 거대한 인적 자원이에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파이는 블록체인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조직된 신원 검증된 비수탁 지갑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그 규모를 보여주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 숫자들은 정말 블록체인 역사에 없던 수준입니다. 첫 번째 숫자, 1770만 명 이상. 여러분, 이건 그냥 앱 다운로드 수가 아닙니다.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으로 아주 포괄적인 KYC,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완벽하게 통과한 검증된 사용자, 파이오니어의 숫자입니다. 이건 실존하는 고유한 그리고 신원이 완벽하게 검증된 진짜 사람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숫자, 1650만 개 이상. 이건 중앙 서버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본인이 직접 개인 키를 통제하는 비수탁 메인넷 지갑이 만들어지고 마이그레이션까지 끝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본 1770만 명의 검증된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자산을 통제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죠.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다른 주요 프로젝트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표는 블록체인 송금 분야의 대표 주자들 리플, 스텔라, 그리고 파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은행 간 결제, B2B에, 스텔라는 개인 간 송금과 현금 출구에 집중했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대규모 인간 집단이 없다는 핵심적인 병목 현상에 부딪혔습니다.
반면에 파이는 엄청난 사용자 기반을 먼저 확보했지만 정작 이들이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오프라인 출구, 즉 오프램프가 부족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들의 문제는 서로의 거울 이미지 같아요. 스텔라는 사람이 없는 출구를 가졌고 파이는 출구가 없는 사람들을 가진 셈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이 이제 와서 규제에 맞추려고 낑낑댈 때 파이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DTCC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개인 키는 개인이 보관하는 비수탁 방식. 둘째, 1770만 명의 고유한 신원 데이터를 지갑과 직접 연결하는 정교한 신원 식별 체계. 셋째, 자금 세탁 방지. AML과 OFA식 제재 리스트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규제 스크리닝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에게 엄격한 기업 인증까지 요구하는 규칙까지. 다른 말로 하면 파이는 처음부터 이 새로운 규제 세상을 위해 태어난 말 그대로 준비된 플레이어였던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두 조각의 필연적 융합. 이제 서로 다른 곳을 보던 두 개의 열쇠 조각이 마침내 하나로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건 갑작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만남이 아닙니다. 파이와 스텔라는 애초에 같은 핵심 DNA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 프로토콜은 스텔라의 합의 프로토콜 SCP를 기반으로 코드를 복제해서 파이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구조입니다. 기술적인 뿌리가 같다는 거죠. 이건 마치 같은 언어를 쓰는 두 사람과 같아요. 처음부터 두 네트워크는 서로 데이터를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연결고리로 이어집니다. 바로 가장 완벽한 폐쇄 루프의 완성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결제 고속도로와 170개국 현금 출구를 쥐고 있는 스텔라 플러스 머니그램이라는 열쇠가 1770만 명의 KYC 원본 데이터와 거대한 글로벌 모바일 커뮤니티라는 자물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는 순간 수천 명의 검증된 개인들이 자기 스마트폰 파이 지갑으로 디지털 달러를 받아서 전 세계 50만 개 머니그램 대리점에서 즉시 현금으로 바꾸는 글로벌 모바일 디지털 금융제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미 결정된 돈의 미래, 이 거대한 융합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 융합은 크게 두 가지 거대한 충격을 가져올 겁니다. 첫째, 연간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해외 송금 시장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기존의 6%가 넘던 비싼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독점하던 이익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는 거죠. 둘째는 제도권 실물 자산, 즉 RWA 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 RWA 시장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2026년 3조 달러에서 시작해서 2030년에는 무려 16조 달러까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2경 2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건 그냥 시장이 좀 커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부자들만 살 수 있었던 미국 국채나 우량채권 같은 토큰화된 자산을 이제는 신원이 검증된 전 세계의 평범한 개인들이 자기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소유하고 거래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융합은 규제 차액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가 없는 회색지대에서 성장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규제 준수 자체가 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진입장벽이자 새로운 경제적 해자, 즉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성벽이 되었습니다. 스텔라의 규제 친화적인 기술과 파이의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인간 네트워크의 결합은 다른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죠. 승자는 규칙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규칙 안에서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중확산의 최종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검증된 인간이다. 승부는 처음부터 가장 빠른 블록체인이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규모의 진짜 인간 네트워크를 조직해내느냐,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었던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래 돈의 구조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디지털 달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 둘째, DTCC가 등록된 지갑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 셋째, 스텔라와 머니그램이 전 세계 현금 출구를 완벽하게 깔아놓았다는 사실. 그리고 넷째,
파이가 수천만 명의 KYC 인증 지갑으로 그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 이 네 가지 팩트가 지금 2026년 바로 이 순간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이건 필연적인 융합으로 가는 수순일 뿐입니다. 2026년 이후의 금융 패권은 바로 이 파이 지갑 생태계의 완성을 통해 정의될 것입니다.